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바로 하루 전에 필름을 거꾸로 돌린 날이었습니다. 전날 우리가 봤던 장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왕좌에 올라앉고 애플이 무너지던 그 장면이 어젯밤에는 좌우가 통째로 뒤바뀐 채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젯밤 하루를 한 줄로 요약하는 숫자는 이겁니다. 미국 반도체를 묶은 지수를 따라가는 SOX가 하루에 5.64% 빠지는 동안 어제까지 두들겨 맞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6%에서 9%씩 솟았고 전날 크게 빠졌던 애플은 3.14%대 튀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3배짜리 TQQQ는 4.16% 내렸고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는 1.38% 빠졌어요. 표면 숫자만 보면 어제와 비슷한 하락인데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린 종목은 어제와 정반대로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오늘은 어젯밤 나스닥 안에서 벌어진 이 자리 바꿈 하나만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수가 왜 빠졌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어젯밤 QQQ는 1.38% 내렸는데 같은 날 S&P 500은 0.05%, 다우지수는 0.09% 빠지는데 그쳤어요. 거의 보합입니다. 나스닥만 유독 더 빠진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스닥에는 반도체가 무겁게 들어가 있거든요. 시가총액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엔비디아가 1.64% 내렸고 그 옆에 브로드컴이 4% 넘게, AMD가 2% 넘게 빠졌습니다. 반도체 묶음 전체가 5.64% 주저앉았어요. 지수에서 가장 무거운 한 덩어리가 통째로 빠지니 나머지가 아무리 올라도 지수는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오른 종목은 317개, 내린 종목은 191개였어요. 시장의 62%는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스닥이 1% 넘게 빠진 건 무너진 소수가 하필 지수에서 가장 자리가 큰 반도체였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시장 전체가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한 덩어리의 무게에 끌려 내려간 지수였어요. 그럼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젯밤 가장 강했던 건 올해 내내 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었습니다. 기업용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워크데이가 9.18%, 클라우드 감시 서비스를 파는 데이터독이 8.52%, 기업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서비스나우가 9% 넘게 솟았어요. 보안 소프트웨어를 파는 지스케일러가 6.83%, 광고기술회사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6%, 데이터 분석회사 팔란티어가 5.28%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이 하루에 4.79% 뛰었어요.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5.71%로 가장 크게 반등했습니다. 전날 메모리 청구서를 맞고 빠졌던 애플이 3.14%, 아마존이 2.5%, 메타가 1.36%, 테슬라가 1.22% 올랐고요. 어제 무너졌던 무거운 소비 기술주들이 어젯밤엔 거꾸로 일제히 일어선 겁니다. 반대로 어제의 주인공이었던 메모리는 어젯밤 곧장 토해냈습니다. 전날 최고가 부근까지 치솟으며 메타와 테슬라를 한순간 넘어섰던 마이크로는 다음날 바로 6% 넘게 반납했어요. 하루 만에 왕관을 썼다가 하루 만에 그 절반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제 메모리를 파는 쪽이 웃고 사는 쪽이 울었다면 어젯밤은 정확히 그 웃음과 울음이 자리를 바꾼 하루였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왜 하루 만에 어제 산 것을 팔고 어제 판 것을 되샀을까요? 답은 두 겹입니다. 첫 번째 겹은 어젯밤 새로 들어온 변수, 연준 인사 한 명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닐 카시카리가 어젯밤 한 발언이 반도체 트레이드의 발밑을 흔들었어요. 카시카리는 올해 점도표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한번 적어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는 올해 안에 금리를 한번 내릴 거라고 봤는데 이번엔 그걸 인상 한 번으로 뒤집은 거예요. 연준 안에서 올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가 된 이유가 진짜예요. 카시카리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리는 힘으로 다름 아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목했어요. 한 해에 수천억 달러씩 쏟아붓는 그 투자가 닿는 모든 곳에서 부품값이 치솟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날 우리는 메모리값 폭등을 마이크론의 횡재로 봤어요. 인공지능 서버가 메모리를 빨아들이면서 값이 뛰었고 그게 메모리 회사의 이익이 됐다고요. 그런데 어젯밤 연준 인사는 똑같은 그 메모리값 폭등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읽었습니다. 그건 한 회사의 행재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물가를 밀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의 진원지라는 거예요. 어제는 호재였던 가격 폭등이 오늘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로 둔갑한 겁니다. 이게 왜 반도체의 직격탄이냐면 인공지능 투자 붐이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수록 메모리와 반도체 수요가 늘고 그래서 값이 오릅니다. 그 오른 값이 메모리 회사한테는 매출이지만 동시에 경제 전체로는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더 올려야 하고 금리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압박받는 게
미래의 이익을 끌어다 현재 값을 매기는 성장주. 그 중에서도 한껏 부풀어 오른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투자가 뜨거울수록 반도체 값이 오르고 반도체 값이 오를수록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그 우려가 다시 금리를 통해 반도체 주가를 누르는 겁니다. 어젯밤 시장은 이 고리를 처음으로 또렷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외신들도 어젯밤 하락의 배경으로 빚을 내서 밀어붙이는 인공지능 투자를 투자자들이 다시 깐깐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어젯밤 카시카리의 걱정이 허공에 뜬 소리가 아니라는 걸 같은 날 나온 지표 두 개가 거들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실시간 성장 추정치를 보여주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지표는 직전보다 한 단계 내려앉았어요. 성장은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물가 지표는 직전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성장은 둔해지는데 물가는 다시 고개를 드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의 냄새가 살짝 풍긴 거예요. 바로 이 조합 위에서 인공지능 투자가 물가를 더 밀어올린다는 말이 나왔으니 반도체에 몰려있던 돈이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성장이 받쳐줄 때의 물가는 시장이 견디지만 성장이 식는데 오르는 물가는 금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니까요. 두 번째 겹은 어젯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가격 자체에 쌓여있던 무게입니다. 반도체는 올해 시장에서 가장 붐비는 자리였어요. SOXX는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올라 있었고 AMD도 올 들어 주가가 크게 뛴 상태였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몰려 있으면 작은 핑계 하나에도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문으로 몰립니다. 게다가 전날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메모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솟구쳤던 게 돌이켜보면 막판에 터지는 환호에 가까웠어요. 가장 뜨거웠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차익을 챙기는 손이 나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 반도체 하락은 이 두 겹, 그러니까 어젯밤 새로 들어온 금리 공포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있던 가격의 무게가 같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공포가 진짜라면 미래 이익으로 먹고 사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먼저 빠져야 정상이에요. 소프트웨어야말로 가장 멀리 있는 이익을 끌어다 값을 매기는 금리에 가장 예민한 업종이니까요. 그런데 어젯밤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6%에서 9%씩 솟았습니다. 이 모순을 풀어주는 게 어젯밤의 또 다른 주인공, 유가입니다. 어젯밤 유가는 무너졌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정상가가 배럴당 69달러 23센트로 3.74% 빠졌고 북해 브렌트유 선물도 71달러 99센트로 4.34% 내렸어요. 하루에 거의 4% 가까이 빠진 겁니다. 유가가 빠진 데는 몇 가지가 겹쳤습니다. 어젯밤 미국 주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일종의 기본 합의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한 단계 풀린다는 그림이 유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유가 하락이 어젯밤 채권 시장으로 곧장 번졌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당장의 물가 압력이 누그러지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7%로 내렸어요. 한쪽에서는 연준 인사가 인공지능발 물가를 걱정하며 금리 인상을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유가가 무너지면서 시장 금리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두 힘이 정면으로 부딪혔고 어젯밤은 유가가 이겼습니다. 실제로 시장 금리는 카시카리의 인상 발언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을 따라 내려갔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크게 숨통이 트이는 게 올해 내내 눌려있던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봐도 올해 들어 20% 넘게 빠져 있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돈은 반도체가 다 가져가고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걱정에 올 한 해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금리가 뚝 떨어지자 가장 많이 눌려있던 그 소프트웨어가 가장 크게 튀어오른 거예요. 어젯밤 시장에서 일어난 건 돈이 기술주를 떠난 게 아니라 기술주 안에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에서 차익을 챙긴 돈이 올해 가장 많이 빠져있던 소프트웨어로 흘러들어갔어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장 비싼 자리에서 가장 싼 자리로 옮겨 탄 하루였습니다. 이 자리 바꿈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도 어젯밤 데이터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 날 강했던 건 소프트웨어만이 아니었어요. 어젯밤 업종별로 보면 병원과 제약을 묶은 헬스케어가 2% 넘게 올라 가장 강했고 건물과 임대로 먹고 사는 부동산이 1.46%, 생필품을 파는 필수 소비재가 0.92% 올랐습니다. 은행과 보험을 묶은 금융도 초록불이었고요. 반대로 유일하게 크게 빠진 건 1.87% 내린 정보기술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앉은 극한이었어요. 이 그림이 말해주는 건 어젯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소프트웨어 한 곳으로만 간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갈 때 숨통이 트이는 부동산과 경기를 덜 타는 방어주까지 넓게 흩어졌다는 겁니다. 어젯밤이 반도체 한 종목군의 사고가 아니라 금리가 끌고 간 시장 전체의 자리 이동이었다는 걸 이 업종별 성적표가 뒷받침해요. 장중 흐름을 보면 이 자리 바꿈이 더 또렷합니다.
어젯밤 장은 열리자마자 잠깐 초록불로 출발했고 새벽 1시 무렵까지는 지수가 오히려 올라 있었어요. 그러다 오후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부터 마감 직전 1시간 사이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무겁게 흘러내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같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와 워크데이, 애플 같은 종목은 오히려 마감을 앞두고 더 강하게 밀어올렸어요. 한 화면 안에서 반도체는 막판에 더 빠지고 소프트웨어는 막판에 더 오르는 그 분열이 마지막 1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같은 지수에 올라타 있어도 그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싸우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젯밤처럼 지수는 1% 남짓 빠져 잔잔해 보여도 그 속은 한쪽이 9% 솟고 다른 쪽이 7% 빠지는 내전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TQQQ는 그 분열의 순매도 쪽 결과를 3배로 받아 4.26% 빠진 겁니다. 어젯밤 같은 반도체 급락을 두고 시장은 지금 두 패로 갈려 있습니다. 한쪽은 이걸 줍는 자리로 봐요.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6% 넘게 빠진 적이 과거에 17번 있었는데 그중 88%는 한 달 뒤에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중간값으로 12%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가파른 하루짜리 급락은 대개 장기 투자자에게 기회였다는 겁니다. 다른 한쪽은 정반대로 봐요. 이번 급락이야말로 인공지능 투자가 하나의 거대한 거품일 수 있다는 의심이 수면 위로 올라온 신호라며 빚으로 떠받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정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느냐는 회의가 커지고 있다고 경계합니다. 저는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젯밤의 핵심은 이 논쟁의 무게추가 어젯밤 연준 인사의 입을 통해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다는 데 있어요. 인공지능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부른다는 시각이 연준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이상 앞으로 반도체는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금리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같이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리는 어떨까요?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18.35로 2.86% 내렸습니다. 하루만 보면 공포가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번 주 전체로 넓혀보면 변동성 지수는 한 주 동안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젯밤 하루의 진정은 한 주 내내 올라온 긴장 위에서 잠깐 숨을 고른 정도였던 거예요.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보는 지수는 25로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은 한 주 동안 4.5% 빠졌고 3배짜리 TQQQ는 같은 기간 13.32% 내렸어요. 어젯밤 안에서 벌어진 자리 바꿈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 주를 통째로 놓고 보면 시장은 분명히 무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젯밤의 소프트웨어 반등은 그 무거운 주의 마지막 날에 나온 방향을 가늠하기엔 아직 이른 한 장면이에요. 저희 실계좌도 짧게 전해드릴게요.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어젯밤 TQQQ가 4% 넘게 빠지면서 지금 약 13,600달러입니다. 전략은 그대로 롱페이즈예요. 나스닥 빼기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2% 넘게 위에 있어서 어젯밤 같은 하락에도 시스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추세선 위에 충분히 떠 있는 동안은 하루치 출렁임에 손대지 않는 게 이 시스템의 규칙이니까요. 어젯밤을 정리하면 이건 인공지능이 끝났다는 신호도 아니고 다시 불붙었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같은 인공지능 호황 안에서 돈이 어느 부품의 값을 매길지를 다시 저울질한 하루였어요. 어제는 메모리를 진 쪽으로 무게가 쏠렸고 어젯밤은 그 무게가 금리라는 변수 하나에 다시 흔들리며 소프트웨어 쪽으로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렁임의 한복판에 어제는 호재였다가 오늘은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읽힌 메모리 값이 서 있었어요. 같은 숫자가 하루 만에 정반대 의미가 되는 이 변덕이 지금 시장이 인공지능이라는 새 시대를 아직 어떻게 값매겨야 할지 합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됐다는 건 앞으로도 어젯밤처럼 하루 만에 주인공이 통째로 바뀌는 변동성 큰 날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출렁임을 3배로 받는 우리에겐 방향만큼이나 그 폭을 견디는 일이 함께 중요해지는 국면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돌아오는 월요일 밤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젯밤 시작된 이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자리 바꿈이 하루짜리 반동이었는지 아니면 흐름의 시작이었는지입니다. 톰리의 말처럼 빠진 반도체가 곧장 되튀는지 아니면 카시카리가 건드린 금리 공포가 더 무겁게 눌러앉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어젯밤 무너진 유가가 거기서 더 내려가 금리를 한 번 더 끌어내릴지 아니면 호르무즈의 긴장이 다시 고개를 들지예요. 다음 주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라 어젯밤 카시카리가 연 인플레이션 논쟁이 이어질지도 같이 지켜볼만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어젯밤 미국에서 메모리가 다시 빠졌으니 월요일 아시아 시장의 메모리 종목들이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우리 화면과 무관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운동화를 만드는 나이키가 실적을 내놓는데 값이 오른 물건을 소비자가 계속 사주는지를 가늠하게 해줄 숫자라 같이 챙겨볼만 하고요.
어젯밤 장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정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